날씨가 이제 많이 잔잔해졌습니다. 제가 5박 6일 동안 사실은 백두산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 9월 26일에 출발해 가지고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 오늘 집에 오니까 오후 2시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강자로 여기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제가 민족의 성지라고 하는 백두산, 이제 중국 사람들은 그걸 이제 장백산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길장자, 흰백자, 장백산. 근데 우리 민족은 이제 백두산이라고 불렀고, 근데 처음 가봤죠. 뭐 어쨌건 26명이 이제 한 조가 돼가지고 올라갔는데, 이 말씀 드린 건 뭐냐면은 천부경하고 연관이 된 걸 갖다가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가 천부경을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 백두산 올라가니까 저는 그냥 옛날부터 백두산에 천지가 있다. 그 이제 사진으로만 봤지 실물은 못 봤잖아요. 근데 높긴 높더라고 확실히. 뭐 2744m인가 그러는데 높기는 높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날씨가 굉장히 추울 거다. 그러니까 패딩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준비하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상 가니까 따스하고 서울 날씨하고 별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날씨가 좋고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 천지를 바라보니까 사진으로만 보던 거하고 실물을 보는 거하고 감동이 달라요. 이게 가슴속에서 무언가 있고 막 올라오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저는 천부경하고 좀 더 연관시키는 게 습관이 됐잖아요. 근데 보니까 물줄기가 그 천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삼수변이잖아요. 이제 천수, 지수, 인수 세 개가 요건 뭐냐면 이을 야자라 그랬어요. 이렇게 이어준다 그런 얘기예요. 세 개가 천진 세 개 물이 한 대로 이어진 곳을 갖다 못이라고 부른 겁니다. 원래가 그냥 물이 흐르니까 못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반드시 하늘과 땅과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모든 더러움을 갖다가 청소해주는 그런 물이 모여 있는 곳을 갖다가 못이라고 불러요. 이 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에 어디에 많이 쓰느냐 하면은 못을 박는다 할 때 많이 써요. 그럼 이 물이 모인 못하고 벽에다 받는 못하고 전혀 다른 것 같잖아요. 전혀 이질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렇진 않죠. 이 못은 뭐냐면은 목에 박는 못은 뭐냐면은 고정시키는 거잖아요. 떨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하나로 고정시켜라. 하나가 돼서 떨어지지 말라. 그런 의미하고 이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못을 박을 때에도 못 박는 이유가 뭡니까? 한 곳에 자리를 제대로 정해라 그 얘기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을 못 박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다. 근데 아무튼 하늘 못이 이제 천지인데 이게 왜 천지라고 했는가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뭐냐면 그 천지가 물이 세 갈래로 흐른다는 걸 뭐 그전에도 내가 알긴 알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그게 천부경하고 연관이 돼요. 전혀 난 그런 생각도 못하고 갔었어 이번에. 근데 하나는 뭐냐면은 두만강으로 흐르잖아요. 하나는 압록강, 그건 우리나라고, 또 하나 중국 쪽으로 흐르는 게 그 송화강이라 그래요. 세 군데 이렇게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일석삼극을 가리킨 거죠. 하나가 셋으로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 천지가 뭐냐면은 천부경으로 말하면 일시한일입니다. 이게 지금 일시한일이고 바둑판으로 친다고 하면은 1000원점이죠. 이게 지금 바둑판의 한 중앙
그거 갖다 천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천원점이 천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세 개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가 하나 됐다는, 거기에다가 중점을 둬야 된다. 이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민족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 자체가 뭐냐면, 이 백두산은 머리잖아요. 머리 자체가 세 개가 하나 된 거야, 벌써요. 머리 자체가. 천부경이 말하고 있는 일사삼극을 형태로서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번에 내 눈으로 이제 직접 보고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도 머리통이 있고, 여기 하늘이잖아요. 땅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천지인, 요걸 갖다가 우리 조상들은 모든 걸 만들어낸다 해서 조화라 그래요. 이 땅은 뭐냐면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만들어낸다는 건 창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창조는 무형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 즉 하늘에서 조화가 벌어지는 거지, 땅에서는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 변화를 시키는 거지 만들어내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새롭게 만들어낸 걸 조화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 땅에서 뭐냐면 하늘에 만들어낸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법도에 맞게끔 쓰는 겁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가르칠 교화라 그래요. 교화. 가르친다고 하니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영어니 한자니 글을 갖다가 가르치는 거, 어떤 이치를 갖다 가르치는 거, 이제 그렇게만 생각들 하고 있어요. 본래는 가르친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범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원래가 교자가 원래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썼어요. 이 X자 두 개가 이렇게 이제 요걸 이렇게 바꾼 거죠, 이게 지금. 그럼 이 X자는 뭐냐면은 이게 벨 예자예요. 벤다. 음과 양을 갖다 벤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조화를 이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 밑에 아들 자자가 있는데 아들한테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는 두드릴 뻑자잖아요. 톡톡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그래서 상황을 봐가면서 모든 걸 올바르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걸 선생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선생님은 그림자도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정직해야 돼요. 모든 걸 본으로 보여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사들은 그런 분들이 거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다가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선생님 멱살도 잡고 그래, 학생들이. 참 웃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죠.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지금. 제대로 된 교화가 이제 이 땅에 들어서야 돼요. 그거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몸통은 머리통에 생각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여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배는 뭐냐면은 음식물에 들어가서 힘을 발산하는 것입니다. 힘은 육체적인 힘은 배에서 나오는 거지, 정신적인 힘은 머리통에서 나온 거고, 무형의 힘, 영적인 힘, 육적인 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지금 뭐냐면은 육적인 힘이 앞장을 서버려요. 그냥 권력 있고 뭐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 참다 휘저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본을 보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 요거는 사람이죠. 천지인. 요거는 뭐냐면 조화, 만들어내는 법칙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시키는데, 그걸 뭐라 하냐면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치화. 이게 한 단국에 나오는 삼화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일사삼각의 표본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이 하나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천지인. 일사삼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다, 원래가. 근데 백두산 천지가 그 세 개의 법칙을 갖다가 그때는 물질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물은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면 대개 물은 보면 좀 맑은 색깔이죠. 근데 백두산 천지를 가서 보면은 아주 푸르러요. 그건 사진으로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다 알 겁니다. 푸른 줄기가 세균들이 흐른다. 푸르다는 말은 푸르다 이렇게 묶여있던 거 갖다가 풀려냈다. 그런 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에 있는 물이 왜 그렇게 푸른 빛을 띠고 있느냐. 그게 바로 묶인 게 세 갈래 이렇게 갈라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천지인이 원래 하나지만은 그것이 세 갈래 이렇게 갈라질 적에 그게 일석삼근 무진본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야만이 무진본이에요. 무진본이라는 뜻은 뭐냐면 본이 뿌리가 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본이 그러려면은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고유한 개성을 갖다가 드러내야 됩니다. 그 개성이 그냥 이렇게 각자 놀면 또 안 되잖아요. 일단은 드러내고 어느 정도 성숙한 다음에 다시 하나로 결집을 해야죠. 그걸 일적시켜 무게삼이라고 했어요. 그걸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제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나라의 국토입니다. 이제 자세한 얘기는 또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나라 센터가 어디냐면 38선입니다, 여러분. 38선. 하필이면 원래는 40도선을 그으려고 했어요, 원래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8도선으로 이렇게 허리가 잘려버렸어요. 그게 하늘의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번을 갈라서 8쪽으로 벌어진다. 그게 인처럼 말하면 배꼽이라 했잖아요. 앞으로 보세요. 그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정부가 들어서야 됩니다. 유엔 본부가 됐든 뭐가 됐든 그쪽으로 들어서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야만이 전 세계의 질서를 바로 잡게 돼요. 우리는 그러한 민족적인 어떤 사명을 띠고 태어난 민족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천부경이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아니면 그걸 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제 눈으로 그런 걸 보고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자, 오늘은 전 시간에 이제 5까지 했어요. 오늘은 육수를 얘기하려고 해요. 자, 6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6을 왜 이렇게 쓰느냐. 그런 의문을 또 제시를 해야 돼요. 의문이 있어야만이 답이 나오는 법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썼으니까 그냥 나도 이렇게 쓴다. 그건 암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창조력이 없어요. 첫 번째 조화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서 창조하는 능력이 자꾸 나와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그냥 암기 위주로 가버려요, 그냥. 특히 이게 제일 극성을 떠는 것이 강남입니다, 지금. 강남에 다니는 고등학생들은 자퇴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빨리 다른 그 3년 다니는 것보다 1년 다녀가지고 검정고시 합격해서 통과하면은 대학교 먼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더 빠르거든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그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제. 돈 없는 사람은 그렇게도 못해, 지금.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는 주류들은 뭐냐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그러죠. 맨 암기 위주로 하고. 그러니까 직장 들어갈 때도, 회사 들어갈 때도 시험을 보잖아요. 그 전부 다 암기했던 거 그대로 좀 비키는 거예요, 그거. 창조력을 시험하는 것은 없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늘하고 그 인연이 끊어진 겁니다, 지금. 하늘은 조화예요. 조화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쓰잖아요. 소우자에다가 입구자, 그 다음에 갈착자, 이게 지을 조자죠. 근데 이걸 이렇게 지어버리니까 소우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래 이게 소우자예요. 소의 입이 나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소의 입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것이 모든 걸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란 놈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잘 알잖아요. 소가 밭 간다는 거. 밭은 열십자잖아요, 이거. 자, 이게 땅이잖아. 땅 속에다가, 땅 뭐냐면 몸통이잖아요. 내 몸통 속에다가 열십자를 집어넣는 거. 그걸 갖다가 잘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일을 하는 동물이 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성경에 그 제물을 바칠 적에 꼭 소하고 안 빠지는 게 소하고 양입니다. 지금 소하고 양은 정반대예요. 요건 좀 동북방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축 요게 소잖아요. 해자축 요게 북방이고, 남방에는 사오미잖아요. 이렇게 사오미 요건 양이잖아요. 요것도 숫자가 10토고 요것도 숫자가 10토잖아요. 진, 술, 충밀인데 진하고 술은 5토죠. 그거는 10토. 그래서 후처는 뭐냐면 양띠로 온다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도 세상 죄를 지고 온 어린 양이다. 증산이라는 인물도 신미생 백양띠로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가을이고,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걸 말하는 거고, 열매를 맺으려면 밭을 갈아야 돼요. 우선요. 씨를 심고 밭을 감고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요? 그걸 하는 존재가 소입니다. 지금 소. 같은 소도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열십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밭전자는 사방을 다 막았지. 근데 축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막을 수가 없죠. 여기는 동방이잖아요. 여기는 서방, 북방, 남방, 동방이잖아요. 동방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빛이 들어온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침에 빛이 뜨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막으면 안 돼요. 손은 여기. 그러니까 한자가 이렇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왜 몇천 년, 몇만 년 내려갈 그 문자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는지 보물 중에 보물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소, 이게 해자축은 뭐냐면 북방인데 북방에서 동방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의 입이 앞으로 나가는 게 지을 조자다. 즉 밭을 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 여섯 육자를 갖다 이제 말씀드리다가 이제 요 얘기가 났어요. 그러면은 여섯이란 걸 왜 이렇게 쓰느냐 이제 그런 의문이 들어가야죠. 이제 요걸 보세요. 위에는 이렇게 됐잖아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돼지 해 머리 두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왜 돼지 해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요거라 요거. 그 돼지의 머리 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돼지 해 머리를 그대로 옮겨놨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 여러분 돼지 머리가 이렇게 생겨나요? 돼지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생겨? 그럼 이건 왜 무슨 뜻이냐면은 세우고 갈랐다 그 얘기예요. 세우고 갈랐다. 즉 바탕에 이게 뭐냐면 일은 일인데 세 개가 합한 일이라 그랬잖아요. 천일, 질, 인일 세 개가 합한 일입니다. 이게 세 개가 합한 일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천부경이 왜 위대하냐면은 일시무실 반드시 천일, 질, 인일 세 개의 일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걸 맨 처음부터 만방에다 천명을 했어요. 두 개가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반드시 세 개가 합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인체 자체가 셋이잖아요. 원방각. 셋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돼요, 여러분. 셋이 하나로 해놓고 사람이라 그래, 이게. 3이 아니라 셋이 됐으면 3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넉사자, 이게 볼람자예요. 여기 이렇게 넷을 보는 거, 삼을 통해서 넷을 보는 게 그게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넉사자와 볼람자를 쓴 거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격암 선생님이 격암 요력에다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넷을 보는 거다. 맞죠? 여십자, 같은 여십자인데 여십자가 되려면 네 군데를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중앙에 내가 있어야만이 넷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중심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 그럴 적에 비로소 창조이 뭐니 이제 그런 게 더 성립이 되는 얘기인데, 우선 여선육이란 이 문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게 세계가 하나 된 일을 세계가 하나 된 일로다가 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고 결과적으로 뭐냐면 모든 걸 8개로 나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8개로 나누지 않으면은 그거는 형상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여러분. 8이라는 숫자는 모든 걸 가장 조화와 균형 있게 나눈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8개가 다 나눠지면 그때 이거 벗어버려요, 이걸. 그게 8입니다, 지금. 6개. 그래서 6을 통해서 8이 나오기 때문에 하도나스에 보면 16수다면 38목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북방하고 동방으로 이렇게 수색목으로다가 한 짝을 이루게 만든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천부경의 6에 관한 거 이제 잠시 쉬었다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잠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